네, 잠수함은 주로 특수요원 등을 후방에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이 내용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잠수함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한테 많은 위협이 되는 겁니까? 네, 북한이 이제 78척의 잠수함 그리고 잠수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유사시에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무역은 계속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의 잠수함들이 우리 부산항이나 인천, 울산, 광양, 포항 이런 우리 무역항들에 들어와서 인근에서 만약 기뢰나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우리 무역선들이 들어오다가 한 척이라도 침투된다면 침몰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무역은 완전히 마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독일이 유보트로 그랬죠. 지나가는 상선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어뢰로 격침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무역이 완전히 마비가 되죠. 대한민국은 무역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잠수함정을 무려 78척이나 보유하고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예, 북한이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동원해서 남파 간첩을 침투시킨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핵 잠수함을 운용을 하는데 북한은 주로 후방 침투 목적으로 잠수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후방 침투 목적으로 소형 잠수정을 운용을 하죠. 98년도, 95년도 이럴 때 보면 강릉이나 속초에서 꽁치잡이 그물에 걸렸던 잠수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바위가에 좌초되어서 있던 잠수정도 있었는데 주로 그것들은 다 특수부대원들을 즉 간첩이라고 하죠. 간첩을 침투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냉전이 와해가 되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간첩을 침투시키려면 굳이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예. 제3국을 경유해서 얼마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도 사실은 150톤짜리 연어급 잠수함에 의해서 천안함이 격침되었는데요. 예. 지금은 북한과 우리는 워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소형 150톤짜리 잠수정을 가지고도 침투 목적이 아닌 격침 목적으로도 전투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예. 또 최근에 김정은이 이렇게 타고 보여줬던 로메오급 잠수함은 무려 1,800톤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잠수함과 비슷한 덩치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침투용이 아니고 항만 봉쇄, 격침 이런 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수함이 16척 정도라고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지금 현재는 12척입니다. 예. 그리고 2척을 지금 진수해서 전력화 중에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16척으로 갈 예정인데, 18척으로 갈 예정인데요. 예, 예. 사실은 우리의 잠수함 숫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수상함, 구축함들의 소나가 너무 열악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레이더가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이 비행기나 이런 항적을 하늘 위로 다니는 것을 탐지하는 것을 레이더라 그러고, 예. 물은 전파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음파를 보내가지고 소리를 보내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형상을 파악하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소나라고 합니다. 이 소나의 능력이 지난 천안함 폭침 때도 보았듯이 사실은 잠수함이 근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고 어뢰가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소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우리 1조 원짜리 이지스함에도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조 원짜리 이지스함, 5천억 원짜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런 군함들이 고급 군함들이 한 10척 가량 되는데요. 이런 군함들에게 빨리 대출력의 저주파 소나를 장비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이나 예. 이런 선진국들은 사실은 잠수함에 대비해서 저주파 소나를 장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함들이 물 위에 나와 있는 어떤 지상을 타격한다든지 하늘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미사일들은 굉장히 강력한데 물 밑의 잠수함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2의 천안함 폭침이 생기기 전에 이런 우리 군함들에 대한 소나 개량 작업을 해줘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잠수함을 제대로 탐지하려면은 우리 바다의 넓이를 고려했을 때 한 36대의 해상 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우리는 16대의 해상 초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20대 정도가 시급하게 더 도입이 되어야 우리 바다 3면의 바다를 다 지킬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36쪽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뭐 12척의 수준으로 봤을 때 질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뭐 부족한 겁니까?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양적으로는 우리가 78대 12이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나 질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또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은 예. 아주 소음이 작고요. 뭐 잠수함의 생명은 소음인데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이 세계 정상급으로 소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의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1,200톤짜리 9척, 그리고 2020년대 초반에 가면 1,800톤짜리 9척 해서 18척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잠수함들도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북한의 잠수함 기지 앞에 매복을 해서 북한의 잠수함이 나오는 것을 추적하고 할 능력은 사실은 좀 제한이 되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3,000톤급 이상의 중대형 잠수함을 우리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예. 지금 한 두세 척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네.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예. 가지는 것이 북한의 잠수함을 실시간 계속해서 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과 뭐 비대칭 전력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좀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